이번 주 경제 이슈를 쪽집게처럼 골라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린 경제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주식입니다. 세제 개편 실망의 검은 금요일? 검은 요건데. 금요일이었죠. 뭐 예. 물음표가 붙나요? 네. 아니 왜냐면 이건 이제 검은 금요일은 맞는데 네네. 요거 이제 원인이 네네. 세제 개편 때문인지 뭐 다른 것도 있는지 뭐 그래서 다른 제가- 나라 이제 증시와 비교해 보면 예. 우리나라 증시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측면에서 세제 개편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게다가 떨어진 종목들 보면 그간에 보면은 왜 이른바 이재명 정부에서 실시했던 뭐 코리아 밸류업 뭐 이런 디스카운트를 이제 없애겠다라고 했던 뭐 배당 소득과 관련된 주식들,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식들 그렇게 해서 그 새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급등했던 테마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업종들이 주로 급락했기 때문에 예. 세제 개편에 대한 실망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게 원인을 그렇게 잡는 게 보는 맞는 게 맞을 것 거군요. 같아요. 네. 뭐 코스닥 같은 경우 4% 넘게 빠졌는데요. 뭐. 일단 어느 정도로 안 좋았어요? 금요일에? 코스피는 3.88% 하락했고요. 그래서 이게 막 거침없이 가자 하면서 야 이제 3천 갔으니까 4천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3,100선까지 다시 밀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4% 넘게 하락했고요. 3.88% 내린 게 4월 7일 날 왜 관세 여파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다 폭락했던 날 있죠. 예. 그때 우리나라가 5.57% 하락했거든요. 그거 이후로는 가장 큰 낙폭입니다. 일단 이 정부가 공개한 세제 개편안 요것 때문이라는 분석, 이게 이제 네네. 대다수의 분석인데 이 세제 개편 내용이 뭐예요? 이게 그 3년 만에 세법 개정안이 아니고 세제 개편이에요. 예. 법 하시니까 더 잘할 텐데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3년 만에 했고요. 예.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22년에 세제 개편했었고 이번에 이제 다시 세제 개편 한다는 건 뭐냐? 다시 우리 새 정권에 걸맞는 세금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약간 감세 기조였으면 맞아요. 저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예.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이 세법 개정안의 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보자면요. 첫 번째가 경제 강국 도약 지원. 이건 뭐 별거 없고요. 민생 안전을 위한 표현적 세제. 뭐 별거 없습니다. 네. 이거 나 뭐 깎아주고 더해주고 뭐 이런다는 거고 마지막이 문제예요.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 제도 합리화. 딱 들어도 세입 기반 확충한다니까 뭐예요? 증세네. 더 오겠다라는 예. 거죠. 그리고 조세제도 합리화. 이게 한꺼번에 있어요.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것과 조세제도 합리화가 같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예. 야 우리가 돈을 더 걷는데 그냥 걷는 거 아니야. 조세제도를 합리화를 통해서 더 걷겠다는 거야. 예전엔 불합리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깎아주던 거 이거 다시 정상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인상한다는 게 아니라 법인세 인상이 아니에요. 법인세 정상화입니다. 증세가 아니라 정상화. 윤석열 정부 때 잘못 감세했던 네, 거를 맞아요. 원래대로 네, 돌리겠다. 맞습니다. 정상화다. 예. 그래서 응능 부담 원칙 세부담 정상화 이거 이제 핵심이에요. 예. 응능 부담. 응능부담이 뭐예요? ability to pay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낼 수 있는 사람이 내겠다. 예. 낼 능력이 될 만하니까 내라라는 거죠. 법인세율 환원. 이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 최고세율 적용받는 곳들이 다 보면 좀 덩치가 크고 견딜 만한 곳들이잖아요. 돈 잘 벌고. 거기 원래 환원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낼만하잖아. 네, 맞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낼만하잖아. 네, 이런 얘기. 네. 예. 그리고 증권거래세율 환원. 요거는 이제 원래는 금투세를 적용하게 되면 이른바 이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니까 거래세를 이제 사실 해외 같은 경우 거래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양도 차익을 받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이거 거래세 갑자기 없애버린 그러니까 금투세 부담하면 여기서 이제 세수가 나오니까 거래세율을 낮춰주자였는데 거래세는 낮췄는데 금투세 도입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올리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핵심이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네, 그러니까 예. 낼만 하니까 내는 거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예. 뭐 대주주면 낼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준이 원래는 주식 양도소득세라는 건 주식 팔아서 돈 네네. 생기면 세금 내라 요 얘기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옛날에는 뭐 100억 굉장히 단위가 컸어요. 근데 점점 내려오다가 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10억까지도 낮아졌거든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50억으로 올렸습니다. 대주주의 기준을 네네. 한 종목에 대해서 50억 들고 10억을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은 대주주, 그냥 50억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냐 요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거를 다시 10억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대주주 예. 기준을 완화하는 걸요. 어. 그래서 이제 보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제가 반발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일단 심정적으로 특히나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때문에 사실 저는 반발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정부 정책이 뭐예요? 야,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주식으로 돈 벌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와. 우리가 이렇게 주식시장을 잘 닦아줄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라고 했는데 갑자기 잠깐만 10억 대주주? 이게 말이 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이거든요. 예. 아파트는 한 채 갖고 있으면 그냥 14억짜리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주식은 10억 갖고 있으면 대주주래. 내가 대주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 기준에서 머릿속에 대주주라고 하면 뭔가 엄청난 엄청나게 이재용 가지고 부장 뭐 이런 사람 떠올리죠. 저 회사의 경영권도 맞아요, 좌지우지할 맞아요. 수 있고 내 회사처럼 할 수 네, 있고 이런 맞아요. 사람인데 어. 10억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다? 이거는 약간 좀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아예 금투세로 해가지고 만약에 주식을 보유했다가 팔아서 거기서 양도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낸다. 예. 이게 차라리 더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이게 이제 그래서 나는 어차피 내 투자금 시드를 보자면 대주주 될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어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한 종목 10억 이상 가진 사람 많지 않잖아요. 예, 이거 때문에 내 주식이 안 오른다는 거죠. 예?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약간 네. 통설이 있는데 코스닥 투자는 1월부터 11월까지만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10월까지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점점 빨라져가지고 코스닥은 연말에 투자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얘기를 해요. 연말에 이 대주주 양도 차익 과태 때문에 네. 다 팔아버리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투세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했어요. 근데 만약에 뭐 1월에 사가지고 9월에 팔았어요. 그래서 차익을 1억을 벌었어요. 네. 그럼 그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요 아까 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요거 관련돼 가지고는 내가 만약에 코스닥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했어요. 1월에. 근데 9월 달에 15억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팔았어요. 그럼 5억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5억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요. 지금은. 왜? 중간에 팔았기 때문에. 예. 연말 기준입니다. 내가 이 주식을 들고 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 연말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럼 나는 양도세 차익 대상이에요. 근데 중간에 팔았어. 그럼 나는 차익 대상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렇겠죠. 연말 기준으로 아니니까. 예.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싶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팔죠. 연말 전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고 해도 큰 손들이 연말에 다 팔아버리니까 요 세금 안 내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연말에 힘을 못 쓰고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특히 이 큰 손도 같은 팔고 기관들도 팔 거다 뭐 이런. 사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요 기관 세금이 안 세금에는 돼요? 별로 이렇게 그래요? 그 세당이 별로 안 되는데 그 큰 큰 손들이 손들이 팔 거다? 예, 맞습니다. 큰 손들의 경우에 이제 약간 그래서 이제 개미 투자자를 나는 세금 안 내지만 큰 손들이 팔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이 예. 안 좋아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나도 손해잖아. 그래서 네네. 반발하는 거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애초에 이거 하려고 그랬던 원인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세금이 좀 많이 거치네요. 왜냐하면 법인세를 올린다 그러면 뭐 부작용 이런 거 상관없이 세수 자체로 확대될 것 같긴 한데 네네. 이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그 예상되는 세수 증가 폭이 좀 커요? 이 세수 증가폭이 네.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쨌든 이 기재부가 추산한 거로 보자면 이번 네. 개편으로 전년 대비 한 8.1조 더 얻을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양도 이거만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가 4.5조고요. 증권거래세가 2.3조예요. 예. 그리고 이거 대주주 양도차익 요거 해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많이 걷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걸 이렇게 내세웠을까를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냐면 응능 부담 원칙 세부담 정상화 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낼 만한 사람들은 더 내야지라는 느낌으로 해서 넣은 것 같은데 예. 이거 반발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앞서 전현희 의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상황을 보고서 아마 약간 유연하게 대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너무 반발이 센 게 예. 31일 날 어떤 사람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 이게 보통 한 달 동안 이렇게 예.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근데 이게 31일 날 올렸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새벽 기준으로 보니까 벌써 11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보자면 이게 5만 명만 돌파하면 넘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숫자로 힘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11만 명에 만족하면 안 된다. 우리 40만 명, 뭐 100만 명 가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지금 커뮤니티 투자하는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고요. 특히 아까 이제 금요일 날 검은 금요일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하락폭이 컸던 건 뭐냐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주식 투자로 돈 벌라며 주식 투자하라며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뒤통수 쳤네? 라고 하는 반응들이 이제 네. 개인들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날 거로 전망하세요? 저는 약간 이 부분은 예. 실질적으로 세부담 증가가 사실 증권거래소는 따박따박 거치거든요. 예. 근데 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한원 요거는 팔면 끝이에요. 그냥 대주주라도 팔면 그러니까 세수 증대 효과가 그닥 크지 없을 거란 말씀이세요? 저는 별로 크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 대주주들 피해갈 수 있으니까. 네네. 예. 어차피 들고 있어야 되는 진짜 대주주 있잖아요. 경영권 유지가 필요한 어허.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그냥 50억에서 만약 10억으로 낮췄다라고 하면 그래 그럼 나 이제 팔고 떠나면 되지라고 하면서 팔고 떠날 거고 예. 세수 중대 효과는 없는 대신에 시장에 주는 충격 특히 코스닥에 있는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의 경우에는 충격이 더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야 이거 증시 그 매도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예. 이제 다양하게 얘기해요. 매도 완화 효과가 불분명하다라면서 강화된 17년과 19년의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완화된 23년의 순매도가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늘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개인 투자자의 연말 매도는 예. 그냥 증시 상황 따른 거지 대주주 기준 조정에 의한 거 아니다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또 통계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매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사실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란 기자가 들고 온 두 번째 뉴스. 관세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요건데 그러면 이거 상호관세 협정 15%면 네. 이거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네, 바로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과 상호관세 15% 적용되면 미국산 물건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아이폰 관세 때문에 가격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하는 얘기 사람들 있던데 맞는 얘기예요? 아니면 잘못된 얘기예요? 뭐 미국 입장에선 맞죠. 그래서 실제로 해서 미국의 매출이 늘었는데 예. 그 팀쿡이 나와가지고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매출 성장률 중 약 1%포인트는 고객들이 향후 관세를 우려해 제품을 미리 구매한 덕분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관세가 바로 이제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예. 경우도 가격이 비싸지냐? 예. 똑같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글로벌 가격 정책 쓰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오를 겁니다. 오. 그런데 그런데 아이폰 가격이 최대 330만 원까지 300만 원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처음에 관세 전쟁 막 예. 예고할 때 그때 계산은 중국산 수입품에 한 125에서 145% 이렇게 센 관세를 만약에 물리게 되면 그럴 거다라는 건데 지금 중국과의 관세는 아직 협상 중에 있고요. 예. 요거 12일이 마감이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 90일 더 연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 요인 15%를 그냥 기업들 같은 경우 제품에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걸 기업이 흡수를 하게 되죠. 아, 그 기업의 이익이 작아지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느 정도까지 흡수할지 기업이 흡수할 만큼 흡수하고 더 이상 안 될 때 아마 고객에게 전가를 시킬 거기 때문에 예. 가격이 살짝 비싸지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자동차인데 네. 자동차는 우리가 특히 타격이 크죠. 우리 자동차는 어차피 글로벌 가격 정책이 아니라 그냥 한국 차값은 한국 차값이고 예. 미국 차가 문제잖아요. 미국에 대한 수출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미국에 수출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일경제가 한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예. 자기들이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각자 실적 발표를 할 때 관세 여파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의 이익이 줄었는지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 물린다고 해서 25% 자동차 관세 이미 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15%로 낮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고객들에게 다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도 차값을 인상 안 했어요. 예. 그냥 자기들이 각 떠안고 버텼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 인한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정도가 줄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된 거고요. 예. 자 이렇게 되니까 한번 계산해봤어요. 현대차 그룹이 2분기 미국 시장에 판매한 총 판매 대수가 47만 대거든요. 예. 1조 6천억이라고 하니까 차량 한 대를 팔 때마다 341만 원의 관세 비용을 현대차가 부담을 한 겁니다. 이걸 그 계산해봤더니 독일 업체인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아우디가 있어요. 아우디까지 포함해가지고 판매량으로 단순 나누기 하니까 1,400만 원 여기는 좀 비싼 차가 많으니까. 예. 그리고 GM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 생산 기지가 있다 보니까 포드는 183만 원 제일 작았습니다. 일본 업체 궁금하죠? 닛산 같은 경우에는 대당 289만 원 정도의 관세 비용을 부담했다라고 해요. 예. 그러면은 국산차 우리가 한국에서 현대기아차 살 때는 별 문제 없는 거죠. 별 문제 없죠. 이거는. 네. 예. 자, 그러면 근데 이걸 또 현대차가 이걸 그래서 우리가 차값을 살짝 올리면 이거는 혼나야죠.
예. 사실 과거에 미국에 싸게 팔면서 우리나라 비싸게 팔았잖아요. 차를. 예. 이제 그런 게 이제는 거의 다 이제 정상화가 됐는데 예. 이것도 그렇게는 하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제품 미국에다 사재기 열풍도 있다던데 어떤 품목이 그래요? 뭐 사재기라고 표현하실지 사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약간 그런 트렌드가 나타난 게 야 예. 이게 우리나라 또 K 화장품 여기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다 25% 관세가 부과가 돼요. 근데 지금 15% 낮췄는데 25%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화장품 가격이 당장 오를 거잖아요. 게다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이 좀 싸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차피 살 거 미리 사두자라고 해서 좀 쟁여두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어차피 써야 되니까. 네, 그리고 예. K-팝 굿즈 같은 것도 이제 가격이 오를 테니까 그거 좀 예. 미리 사두자라는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마지막 하나 볼게요. 네. 끝나지 않는 관세 협상 악마는 디테일에. 요거 합의는 했는데 아직 뭐 디테일 조정할 게 남아 있다라고 하던데 어느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까? 말이 달라요. 네. 저기 미국은 특히나 이거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3,500억 달러 투자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갈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미국은 진짜 90% 갖고 갈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지 말은 그거예요. 워딩은. 예.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야 그거 아니고 재투자야. 어. 그리고 3,500억이 예. 우리는 투자 대출 보증 가운데 투자는 진짜 미미하고 예. 대출이나 보증이야라고 하는데 미국은 무슨 소리? 그거 다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다 갖고 갈 거야.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이게 과연 세세하게 어떻게 해서 정말 그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그리고 그 정상회담 열리면 예. 큰 선물 줄 거라고 했거든요. 미국이. 예. 그 선물이 뭐지? 헐. 네. 큰 투자 보따리 갖고 올 거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때 나머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으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들린 경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